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컬러링 키트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을 했어요. 아직 조금 더 해야 되긴 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달력 그림을 컬러링 키트 세트로 만들고 있고 이 몬스테라 컬러링 키트도 이제 영상 촬영을 마치고 지금 편집 중에 있고 이제 사진 촬영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보완하고 좀 더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 진짜 거의 다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곧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이 하늘 메발톱이라는 꽃을 그려볼 건데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올 봄에 길가에서 종종, 그 다음에 개천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꽃이에요.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게 뒷부분에 보시면 꽃잎이 발톱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매발톱이라는 꽃의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마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찍은 이 사진을 보고 간략하게 수정을 좀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프린트를 해서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옮기면 정말 정확하겠지만 작품 그림이 아닌 이상 매번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을 보고 그리실 때는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 위치에 기울기를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꽃의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를 하나 잡아주시고요. 꽃의 줄기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꽃이 들어갈 위치를 대략적으로 원의 형태로 크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위쪽도 원의 형태를 잡아주시거나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또렷하게 이렇게 마른 목골 또는 삼각형 모양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충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메인이 되는 꽃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체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꽃을 볼게요. 항상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가운데 이렇게 원통 모양을 연상을 하셔서 이렇게 원통의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벌어지는 부분은 지금 꽃을 보시고 얼마나 보여지는지, 속 부분이 얼마나 보여지는지를 가늠해서 이 크기를 좁혀주거나 넓혀주거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좁은 원통 모양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체크해서 자, 요렇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원통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원통의 중심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통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이 꽃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도 원통에서 얼만큼 떨어진 곳에 이 꽃잎이 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내려오는 위치도요. 이 원통의 끝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눈대중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원통의 크기를 이만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원통의 크기만큼 얼만큼 내려오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2배 정도, 요거의 1배 정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꽃잎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항상 그리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체크만 해놓으시고 자, 이 부분
꽃잎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직으로 올려봤을 때 자, 얼만큼 튀어나오는지 그걸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꼭지점 있죠. 요 제일 뾰족한 이 부분이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봤을 때 항상 수직 수평을 같이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으로 그었을 때 여기에서 얼만큼 떨어지는 위치인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십자 모양이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를 교차점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을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대충 요렇게 잡아 놓고요. 잡아 놓고 이제 위에 것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이드선이 원래는 이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설명하느라 진하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연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가운데 이 아까 중심선 그은 부분 쪽으로 수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먼저 그려줍니다. 깨끗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지우개로 톡톡 쳐서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위에 이제 덮이는 꽃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깨끗하게 좀 지우고, 자, 이럴 때는 지우개가 너무 뭉툭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쪽 면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볼록하게 안으로 싹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동그랗게 말려서 안으로 싹 들어가면서 이 위쪽으로 이제 꽃잎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덮여 있죠. 여기 이렇게 선을 빼주고요. 지저분한 선은 그리면서 바로바로 지워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스케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위쪽으로 싹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위에가 조금 더 넓잖아요. 요 공간 좀 잘 보시면서 얘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와 요거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잘 체크해서 살려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 앞쪽, 옆쪽 지워서 뒤에 꽃잎을 그릴 건데요. 요 바깥으로 살짝 동그라미 형태가 나가면서 이쪽 안으로 싹 들어오게 그려줄게요. 사진처럼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안 그리셔도 돼요. 형태만, 그 위치만 그냥 대략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그려서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와주시면 돼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뒤집어진 느낌이 있어요. 꽃잎이
살짝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사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얇아요. 그런데 더 얇게 하면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집어 놓은 느낌으로 조금 더 두껍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한번 볼록하게 나오면서 자, 여기 또 거리도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는지 혹은 너무 많이 붙은 건 아닌지 근데 그런 거 보시면서 자, 여기서 약간 이제 일자 느낌으로 살짝 볼록한 느낌을 주면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앞에 먼저 우리가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동그랗게 나와서 어디 부분에서 들어가는지 이런 꽃잎의 위치들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지저분한 지우개 선들을 지워주는데 빡빡 문지르면 우리가 해놨던 것까지 같이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톡톡 치면서 옆에 잔선들만 제거를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자, 이제 앞에가 나왔으니 옆부분을 같이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 중심 부분에 중심 라인을 다시 한번 살짝 그려주고요. 자, 중심 라인의 길이를 한번 정해볼게요. 한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라고 치고요. 이제 옆 날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옆에 2장의 꽃잎이 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거 먼저 그려볼 건데요. 우리 앞에 요게 먼저 나왔죠. 지금 정확한 위치로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수평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뒤에는 조금 얇은 이런 부분이니까 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먼저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기울기, 큰 기울기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쯤 부분에서 볼록해져서 살짝 볼록해지면서 이렇게 얇게 여기서 모이는 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직선으로 만들어 놨던 거를 이제 살짝 굴곡을 줄 거예요. 이 위치에서. 얘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틔워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굴곡을 이제 살짝 주면서 꽃잎의 모양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살짝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꽃잎의 두께 느낌이죠. 두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잎맥이, 꽃잎의 맥이 나오는 거예요. 연필선이 사실 얇으면 얇을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필도 조금 더 뾰족하게 깎아서 쓰시면 됩니다. 뭐 필요 없는 선들 일단 지울게요. 이 꼭지점이 수직으로 올렸을 때 어디에 오는지를 또 봐주시면 됩니다. 스케치는 관찰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를 조금 더 볼록하게 만들어서
볼륨감을 좀 더 줄게요.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꽃의 이제 뒷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표현을 해줬고요. 자, 얘도 이제 수직 수평을 이제 얘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진 않았는지. 그래서 조금만 더 뒤로 당겨서 위치를 잡아주고, 또 수평을 그어봤을 때 이 꼭지점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 위로 올라가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줄 수 있죠. 그럼 여기라고 잡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꽃잎을 그려줍니다. 앞에 지저분한 거 바로 지우고요. 위에도 지저분한 거 한 번 더 지워주고, 여기도 이렇게 꽃잎이 와서, 자, 요거 꽃잎이 이제 가운데 인맥이 요렇게 나눠지잖아요. 얘도 요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파리가, 꽃잎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여기 발톱 모양의 꽃잎이 뒤쪽으로 하나 넘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씩 퍼즐을 풀어나가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가운데 쪽에서 약간 봉긋하게 올라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인맥을 채색할 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또 꽃잎, 또 수평으로 그어봤을 때 이게 어디쯤에 오는지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봤더니 얘가 요쯤에 오거든요. 거의 얘하고 일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또 일직선에 맞추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조금 더 작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계속 길이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줄여주고 넓혀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앞쪽으로 꽃잎이 하나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앞이 굉장히 뾰족하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뜯겨진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굴곡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잘 살려서 이렇게 싹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쪽에 스케치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저분한 선들 지워주시고, 이제 여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꽃잎들의 이제 그림자 질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이쪽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나와서 발톱 모양의 꽃잎이 뒤쪽으로 하나 더 크게 돌아서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해서 여기 틈이 있어요, 지금. 여긴 조금 더 굵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에 요거는
또 다른 꽃 봉오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해줄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냥 여기서. 자, 그리고 요 위에 있죠. 여기 봉오리 같은 게 뭐 하나가 살짝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줄기에 달려있는 그 봉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꽃이 이제 줄기에 달려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조금 굵기 조정을 잘 하셔서. 자, 이게 너무 뉘어져 있어서 조금만 더 세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울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줄기에 또 다른 이중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거는 이제 사진 위치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보고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위로 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한 줄기로 만나게 해서 가운데 Y자 형태를 만들면서 가운데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여기가 좀 재밌는데요. 줄기를 감싸고 이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Y자 형태로 가운데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파리를 이렇게 감싸듯이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좀 두껍죠. 좀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얘네들이 메인이니까 이제 뒤에 거 꽃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 여기 꽃잎의 중앙 라인이에요. 여기 기울기를 이제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중앙 라인을 잡아주시고 자, 요 라인을 따라서 살짝 비켜나간 부분에 이제 여기 다른 줄기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잡아 놓고요. 이 꽃을 아까 가이드선은 여기에 잡아놨는데 이걸 그리고 나니까 여기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당겨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위치가 완벽하게 잡히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아래 위로 그다음에 양 옆으로 당겨서 새로운 또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가운데 볼록하게 꽃잎을 또 잡아주시고 지금 사진이 약간 뒤쪽으로는 아웃포커싱이 돼서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느낌만 가지고 꽃의 형태를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꼭 마치 코끼리 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상하시면서 안쪽으로 싹 말리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자, 이제 얘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옆으로 하나씩 그려줄게요. 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건데 자, 요 꼭지점 있죠? 요것도 수직 수평을 그어봤을 때 얘보다 살짝 위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또 수직을 그어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대충 요 정도 해서
겹쳐지는 요 부분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꽃잎을 그려줍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살짝 들어가고 이쪽이 온폭 파여지는데 너무 지금 여기가 좀 벌어졌죠. 벌어지고 좀 내려왔죠. 왜냐면 여기에 또 발톱 모양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라인 따라서 여기 보면 삐죽 튀어나와 있는 꽃잎 하나 있고요. 요렇게 벌어져서 자, 여기 발톱 모양이 약간 여기랑 벌어지면서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잡고 자, 여기서 요렇게 모여질 수 있도록 요런 모양 바로 만들 수 있죠. 이제 요 라인에 맞춰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꽃잎이 하나가 크게 벌어져 있어요. 마찬가지 수직 수평을 그려서 요 부분이 어딘지를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수평으로 그었을 때 요 정도,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었을 때는 일단 요거 위치가 좀 나와주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려주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올라와 있죠. 수직 수평 그렸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서 요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스케치를 보고 그릴 때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사물이나 뭐 풍경을 그릴 때는 수직 수평을 항상 확인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봉긋하게 튀어나오는 위치 같은 경우도 수직 수평. 자, 수평을 그어봤더니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옆에 그린 것을 보고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중심 잡아놨던 요거의 위치를 보면서 자꾸 수직 수평을 그려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 위치도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 나오는 이것도 직선에서 살짝 안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꼭지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뒤쪽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인맥이 훨씬 더 도드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드라진 인맥도 같이 좀 연결해서 도톰하게 그려줍니다. 도톰하게 그려준다고 해서 굉장히 도톰한 게 아니라 도톰한 느낌이네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거는 이제 발톱 모양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톡톡톡톡 선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진에서는 얘네들이 부딪히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부닥치게 겹쳐져서 그려볼게요. 자, 뒤쪽으로 여기 안 보이지만 살짝 꽃잎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뒤쪽,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발톱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발톱 모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줄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줄기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얘네들이 하늘하늘 이렇게 막 움직여요. 움직일 정도로 얇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그 꽃봉오리가 달려있거든요. 이 꽃봉오리의 위치도 얘하고 뭐 중간 정도라든지 이 길이는 우리가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정해서 저는 살짝 안쪽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위에는 지워주고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한 줄기씩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채색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라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채색에 앞서서 제가 사용할 색상들을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사용할 색상은요. 먼저 보라색이기 때문에 메인 컬러가 이제 보라색이 되겠죠. 브라이트 바이올렛 이 컬러에다가 울트라마린을 좀 섞은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자, 요런 컬러예요. 자, 여기서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어주면 이런 청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울트라마린을 섞어주면 이제 조금 더 푸른색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그런 색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물감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브라이트 바이올렛 컬러에 울트라마린을 점차적으로 섞어서 이런 푸른색, 청색을 만들어서 이 하늘배 발톱 꽃을 채색을 해줄 거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는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는 이 컬러에다가 레드 브라운을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또는 여기다가 비리디언 컬러를 조금 섞어줄 거예요. 자, 비리디언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녹색은요. 셉그린 컬러 있죠? 셉그린. 요 셉그린에다가 레드 브라운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풀색을 만들어주거나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이렇게 올리브 계열 나올 수 있게 단계를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술 부분 있죠? 이 수술 부분은 좀 붉은색이에요. 여기는 레드 브라운을 조금 사용해서 수술 부분에 함께 묘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추가되는 색상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다음 주에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하늘매 발톱이라는 꽃을 한번 스케치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사진 자료와 스케치 도안은
물고기 아뜰리에 네이버 블로그와 물고기 아트 네이버 카페에 함께 올려뒀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직접 그려보시고요. 예습 차원에서 채색을 먼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총 2장의 스케치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스케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채색도 해보시고, 하나는 또 잘 남겨두셨다가 다음 주에 저와 또 디테일하게 색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법부터 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완성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쁘게 스케치 하셔서 다음 시간에 저와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집에서 편안하게 수채화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